윤서는 아침 7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건 남편, 민수와 함께 살던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침대 옆자리는 벌써 2년째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손이 먼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지만 윤서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야위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생기가 없었죠. 오늘도 그냥 집에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와 달걀, 우유 정도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장을 본 지도 일주일이 넘었나 봅니다. 예전엔 민수가 맛있는 거 해먹자며 늘 재료를 사다 놨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간단히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과 함께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요즘 등산 붐이라며 젊은 사람들도 산을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죠. 등산, 민수와 함께 다녔던 마지막 취미였습니다. 결혼 후 주말마다 가까운 산들을 오르며 도시락을 싸서 정상에서 먹곤 했었죠. 민수는 늘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진다며 윤서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평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던 민수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윤서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전화를 받고 나서 가스레인지 불도 끄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보내고 그 후로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회사에서 휴직계를 내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의미 없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속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니 민수와의 추억이 아프게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느껴졌어요. 한번 가볼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산에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민수 없이 산에 오른다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검색해봤어요. 등산 모임, 산악회 같은 키워드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동호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의 모임 같았지만 초보자도 환영한다는 글들이 눈에 띄었죠. 한 산악회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다음 주 토요일에 관악산 등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다들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가입 신청을 하려니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른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민수 없이 등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민수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과 어울려봐라고 말했을 거예요.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부터 긴장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산악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 혼자서 등산을 완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등산복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와 함께 맞춰 산 커플 등산복이었는데 이제는 윤서 것만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옷이 헐렁해 보였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로 관악산 입구까지 가는 동안 계속 마음이 바뀌었죠. 그냥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또 하루 종일 민수 생각에 잠겨 있을 게 뻔했어요. 약속 장소인 관악산 입구 매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8시 정각이었습니다. 벌써 5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모두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분들이었어요. 윤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만 너무 어리고 여자라서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 윤서 씨신가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온화하고 눈가에 웃음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은이에요. 이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죠. 온라인으로 연락 주고받았는데 직접 만나니 반갑네요. 박 회장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다른 회원분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이 신회계님이고, 아, 젊은 분이 오셨네. 반가워요. 우리 산악회에 활력이 생기겠어요. 신회계라고 소개받은 분은 목소리가 크고 유쾌해 보였습니다. 5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부터 친근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김 대장님.
등산 경력이 30년이 넘으시죠. 김 대장은 다른 분들과 달리 과묵해 보였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윤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운 인상은 아니었지만 뭔가 예리한 느낌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등산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박 회장의 질문에 윤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몇 번 다녀본 적은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요. 아, 그럼 오늘은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속도보다는 안전을 중시하거든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모두 5명의 남성분들과 윤서 이렇게 6명이 오늘의 등반팀이었어요. 나이대는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초반이었고 윤서만 유독 어렸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박 회장의 말에 따라 일행은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조용히 걸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신회계가 말을 걸어왔어요. 윤서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회사원인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젊은 분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산에 오면 머리가 맑아져서 좋을 거예요. 신회계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장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산은 거짓말을 안 하죠. 힘들면 힘들다고,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솔직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생각보다 철학적인 말이었어요. 윤서는 김 대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등산로가 조금씩 가팔라지자 박 회장이 윤서 옆으로 와서 걸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상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게 목표거든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민수와 처음 등산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민수도 이렇게 윤서를 챙겨주며 천천히 걸었었죠. 1시간 정도 올라가니 중간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모두 배낭에서 물과 간식을 꺼내며 쉬었어요. 윤서도 가져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밥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준비했어요. 손맛이 좋으시네. 우리 집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신회계의 농담에 모두 웃었습니다. 윤서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쉬고 난 후 일행은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네요.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고 기온도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그냥 내려갈까요? 신회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까지 이제 30분 정도 남았어요. 대피소도 있으니까 일단 올라가 봅시다. 날씨가 더 나빠지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내려가죠. 김 대장도 동의했어요. 산에서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려가다가 중간에 비라도 만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윤서는 불안했지만 경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니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걸을수록 날씨는 더 악화됐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였고 기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눈발이었는데 점점 거세졌습니다. 11월 말인데도 이렇게 눈이 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거 완전히 예상 밖이네요. 급하게 대피소로 가야겠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어요. 윤서는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정상 근처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작은 산막이었지만 바람과 눈을 피할 수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모두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니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죠. 휴대폰 신호가 안 잡히네요. 신회계가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움직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통신이 두절된 것 같아요. 일단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김 대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 소리도 무서울 정도였어요. 윤서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와 함께 다닐 때는 날씨가 좋은 날만 골라서 등산했었는데 오늘같이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한 건 처음이었어요. 괜찮아요, 윤서 씨. 우리가 다 있잖아요. 박 회장이 윤서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채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같은 미소가 따뜻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산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날씨가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니 대피소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김 대장의 말에 모두 심각해졌어요. 대피소에는 간단한 침구와 빗이 있었지만 하룻밤을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하네요. 신회계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호가 없었어요. 윤서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대로 고립되는 건 아닐까? 민수를 잃었을 때처럼. 또 뭔가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윤서 씨, 괜찮으세요? 박 회장이 윤서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지 않다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혹시 산에 처음 혼자 오신 건가요? 박 회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사연으로 이 산에 오게 된 거죠?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도 많으니까요. 다른 회원들도 관심 있게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없어 보였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윤서에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아도 될까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마음을 열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윤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바깥에서 더 큰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피소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가 잠시 잦아들자 대피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대피소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모두 윤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섣불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통사고였어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상황에서는 말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등산은 남편과 함께 다니던 유일한 취미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주말마다 이런저런 산에 올랐었거든요. 남편이 산을 좋아했어서요. 박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만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여기 오기까지도 정말 망설였거든요. 신회계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 큰일을 겪으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다 귀찮고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기 싫었고요. 윤서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남편을 만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더 힘들어져요. 꿈에서라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김 대장이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병으로요. 모두 김 대장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산에 오르기 시작했죠. 아내가 꽃을 좋아했는데 산에 오르면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김 대장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지금도 가끔 아내 생각이 나면 산에 와요. 여기서는 아내와의 추억들이 아프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신회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군대에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아내랑 같이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대피소 안은 각자의 아픔이 공유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깥의 눈바람 소리가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이 윤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혼자 견디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산악회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윤서 씨,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신회계의 말에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고 애써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 회장의 다정한 말에 윤서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다른 회원들도 조용히 윤서를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서둘러 위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죠. 신회계가 손사래를 쳤어요. 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조금 약해진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다 함께 있으니까요. 윤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상황이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박 회장이 윤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들 놈이 윤서 씨를 알았으면 참 좋아했을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아들분이 계세요? 네, 30살이에요. 착한 놈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죠. 박 회장의 말에 다른 회원들이 웃었어요. 혹시 우리가 여기서 무사히 내려가면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물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친구로라도요. 윤서는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박 회장의 마음이 진심인 게 느껴졌거든요. 꼭 살아서 내려가면 소개받을게요. 윤서의 대답에 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피소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피소 밖의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각자 가져온 비상식량을 모아서 간단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신회계가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조난이라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윤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추우면 이거 더 입으세요. 박 회장이 자신의 여분 옷을 건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계셔서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언제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김 대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날씨가 좋아질 거예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구름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회장님 아들분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분이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호기심보다는 예의상 묻는 거였지만 박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준호라고 해요. 회사원이고 성격이 참 온화해요. 저를 닮아서 사람들을 잘 챙기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친구들도 많고, 등산도 좋아해요. 저랑 가끔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정말 좋은 분 같네요. 윤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 같은 분의 아들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요즘 좀 외로워해요.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신회계가 거들었어요. 박 회장님이 늘 걱정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이 행복했으면 하는 게 박 회장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윤서는 문득 자신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를 잃고 나서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윤서가 너무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서 제대로 안부도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려야겠어요. 요즘 너무 소홀했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제일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리세요. 분명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박 회장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더 흘러 밤 10시가 넘어가니 모두 피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담요와 침낭을 나눠서 잠자리를 마련했어요. 윤서 씨는 안쪽에서 주무세요. 춥지 않게요. 박 회장이 가장 따뜻한 자리를 윤서에게 양보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윤서를 보호하듯 둘러쌌어요. 잠자리에 누우니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처음 이분들을 만났는데 벌써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어요. 윤서 씨, 박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무사히 내려가면 준호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로 만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서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박 회장의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산악회 가족이니까요. 박 회장의 말에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우리도 고마워요. 윤서 씨 덕분에 우리도 마음을 열게 됐으니까요. 신회계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대피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몸의 온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기로요.
윤서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봤어요. 내일 무사히 내려가서 박 회장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민수야,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마음속으로 민수에게 말하며 윤서는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이 환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구조가 올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대피소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말로 구조 헬기가 와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신회계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안전 확인을 한 후 일행은 헬기를 타고 산을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관악산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구조대원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아래 응급처치소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은 후 일행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었어요. 어제 밤이 꿈 같네요. 윤서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서 씨, 연락처 주세요. 약속대로 준호를 소개해드려야죠. 네,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윤서는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사실 조금 떨렸지만 기대도 됐어요. 이틀 후 박 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 씨, 준호랑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만남으로요.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서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는데 박 회장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준호가 너무나 민수와 닮아 있었거든요. 키, 체격, 심지어 미소까지도 비슷했어요. 윤서 씨, 여기에요. 박 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민수와 비슷했어요. 윤서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윤서예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산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준호의 배려 깊은 말투도 민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박 회장이 자리를 비워주겠다며 먼저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준호와 둘만 남게 되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사실 아버지한테 윤서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산 좋아하세요? 네, 아버지랑 가끔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혼자 갈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예전엔 남편과 함께 다녔었는데 지금은 산악회 분들과 가고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정말 박 회장을 닮아서 배려심이 깊었고 윤서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같이 등산 가실래요? 가벼운 산으로요. 준호의 제안에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윤서와 준호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등산 친구로 시작했지만 만날 때마다 준호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어요. 준호는 정말 민수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걸음걸이, 웃는 방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도요. 처음엔 그 닮음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준호 자체를 보게 됐어요. 한 달 후 준호가 윤서에게 고백했습니다. 윤서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천천히 시작해도 되니까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윤서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었지만 준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네, 좋아요. 윤서의 대답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윤서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줬어요. 7장, 진짜 기적인가 운명인가? 준호와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점점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민수와 닮은 점들 때문에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준호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준호는 민수보다 더 섬세했고 윤서의 마음을 읽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윤서가 우울해할 때면 억지로 기분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배려가 윤서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봄날 준호가 윤서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윤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에 윤서는 놀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랑. 무슨 소리야. 내가 윤서를 만난 건 정말 기적이야. 아버지가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못 만났을 수도 있었잖아.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하면서 윤서는 민수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지만 이제는 아픈 그리움이 아니라 고마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어요. 결혼식 한 달 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 전에 관악산에 한번 가볼까? 윤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산 말이야. 윤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가봐요. 토요일 아침 윤서와 준호는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랑 처음 만났구나. 산 입구에서 준호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등산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 그날 조난당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윤서를 소개해주겠다는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 준호의 말에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면서 윤서는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산악회 사람들, 갑작스러운 조난, 대피소에서의 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기 대피소가 보여요. 정상 근처에 도착하니 그때 하룻밤을 보냈던 대피소가 보였어요. 지금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었어요. 정말? 그럼 여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네. 준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윤서야. 여기서 널 다시 만난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만난다는 표현이 이상했거든요. 다시 만난다고? 아, 그냥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야. 전생에서도 연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호가 웃으며 설명했지만 윤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가 민수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회장이었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산악회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설마 너희가 있을 줄은 몰랐네.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윤서는 박 회장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 정말 보기 좋네. 운명이야, 운명.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날의 조난도, 준호와의 만남도, 준호가 민수와 닮은 것도.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령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고 해도 지금 준호와의 행복은 진짜였거든요. 준호야, 우리 내려가자. 응, 그래. 둘이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는 동안 윤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윤서와 준호는 신혼여행을 겸해서 다시 관악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둘만의 특별한 등반이었어요. 여보, 정말 이 산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곳이 된 것 같아. 준호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맞아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윤서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 산에서 박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등산로를 오르면서 윤서는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난당했던 대피소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래, 가보자. 우리의 운명이 시작된 곳이니까.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민수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윤서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을 받은 준호의 옆모습이 너무나 민수와 닮아 보였어요. 준호야, 응? 혹시 이상한 질문인데 너는 전생을 믿어?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윤서를 만나고 나서는 믿게 된 것 같아. 처음 봤는데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 윤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 만났는데 낯설지 않았어.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함께 있었거든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윤서와 준호는 나란히 섰어요. 여기서 널 다시 만난 것 같아.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는 민수가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시 온 것 같았거든요. 다시?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왠지 여기 익숙하지 않아? 내가 여기 온 적 있었나? 준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아버지랑 관악산에 온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윤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널 여기서 만난 거야. 바람이 불어와 윤서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그 순간 정말로 민수가 바람을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마음속으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와줘서. 준호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서야, 나는 전생에 널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널 찾아온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운명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그때 멀리서 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망원경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박 회장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운명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나는 윤서를 위해 다시 태어난 거니까. 준호의 말에 윤서는 확신했어요. 준호는 정말 민수였다고.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영혼이라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산 아래에서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이네. 정말 잘 됐어.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로요. 윤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긴. 이게 다 운명이야. 하늘이 정해준 일이고. 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와줘서.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하자. 사진 속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축복하는 미소 같았습니다. 윤서는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준호도 이해해 주었거든요.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이 모두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윤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상실과 절망 속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랑이었어요. 관악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